백내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백내장하고 녹내장을 갖다가 굉장히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백내장하고 녹내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백내장을 강의를 하면서 녹내장이 무엇인지도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눈을 볼 때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에 이게 바로 눈이에요. 눈에 이거 뭐뭐 하면은 이 컬러가 이 블루 컬러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게 브라운 컬러예요.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거의 이게 브라운 컬러예요. 이게 블루 컬러고 여기에서 어디를 말하면 요 퓨필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것이 사실은 말하면은 우리가 눈에 이쪽에 문이에요. 이게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그렇게 해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많이 놀랐을 때에 굉장히 놀랐을 때는 이 동공이 넓어져요. 그리고 또 밤에 우리가 옛날에 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극장에 들어가면 말입니다. 컴컴하잖아요. 컴컴할 때 제일 처음에 컴컴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해요. 왜 캄캄했다가 조금만 있으면 좀 잘 보이죠, 그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 동공 이것이 좀 많이 넓어져 가지고 와이드 오픈 돼 가지고 그때서 모든 이미지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뭐를 볼 때에 이미지 상이 이 안으로 들어와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의학적으로는 이걸 pupil dilate constricted 이렇게 말해요. pupil constricted. 만약에 마약 같은 거를 드셨을 때 이럴 때는 이 퓨필이 굉장히 적어요. 핀포인트라고 조그만해요. 그래서 sympathetic nervous system 하면서 아이고 한국말로는 무슨 거 잊어버렸어요. 할 때에 많이 놀라든지 할 때는 이게 굉장히 넓어져요. 그 다음 째 뭔가 하면은 백내장 할 때에 백내장이 뭐냐 하면은 이 뒤에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깨끗하게 거울처럼 깨끗해요. 얼음처럼 깨끗해요. 사실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요거 바로 뒤에 뭐가 있냐면은 이 렌즈가 있어요. 렌즈가 굉장히 클리어해요. 아주 투명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연세가 들면은 요거를 똑똑히 보시면은 여기 가가 있잖아요. 보해요. 이게 시다고. 그걸 보면은 이게 백내장이 지금 오는구나 하는 뜻이에요. 요것을 똑똑히 보시면은. 그래서 거기 왜 그러냐면은 차차차차 이 뒤에 그 렌즈가 흐려지기 때문에 요가 보호한 줄이 있어요. 가로. 그래서 똑똑히 보시면은 요 가가 보호하면은 이게 백내장이 오는구나 하는 뜻이에요. 오케이?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눈에 대한 해부학이에요. 우리가 아까 이거 보신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컬러 요것이 뭔가 하면 이걸 갖다가 아이리스라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요거를 말해요. 요것이에요. 요 블루 컬러 있죠, 그죠? 하고 렌즈가 바로 뒤에 있어요. 요게 바로 렌즈예요. 말하자면은 카메라의 렌즈하고 똑같아요. 이 렌즈가 많이 동그래졌다가 이게 쩔쪽해졌다가 이게 자꾸 무빙해요. 왜 그러냐면 이 렌즈가 이 일종의 말만 콘벡스 콘케이브를 한데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동그래졌다가 이렇게 쭉 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렌즈가 생각보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모양이 바뀌어요. 왜 바뀌느냐 하면은 가능한 우리가 보는 이미지를 갖다가 여기에 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은 이 렌즈가 여기 보시면 이것도 렌즈고 이것도 렌즈예요. 근데 렌즈가 자꾸 형이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뭐를 보냐 우리가 이미지 그러니까 그 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책상을 본다든가 뭐 우리가 봐야 되는 그 물체를 보면은 그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 렌즈가 가능한 형태가 바뀌어 가지고 그 우리가 보는 이미지가 여기에 나타나요. 여기 어디에 나타나야 되나 하면은 레티나라고 뒤에 있는 여기 이미지 여기에 갖다 나타나야 돼요. 여기에 붙어야 돼요. 만약에 이미지가 이렇게 가다가 이게 뒤에 나타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나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안경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게 가능한 안경을 찌가지고 그 상이 들어왔을 때에 그 이미지가 여기에 안 붙으면은 우리가 안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쓸 때 그 어떠한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더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당겨야 되고 앞에 이미지가 있는 거는 뒤로 그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안경이 쓰이는가 하면 바로 그거예요. 이미지가 가능한 이 레티나에 가서 붙어야지 우리가 뭐를 보인다 이건가.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 여기에 신경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그걸 전달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째. 그래서 그러면은 이 렌즈가 자꾸 형태가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 렌즈가 이 very inflexible, 그러니까 이 형태가 잘 안 변해요. 이 굳어져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거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굉장히 그 크라우드해요. 그러니까 이 우윳빛처럼 변해요. 그거를 말하자면은 우리가 말하는 백내장이라고 해요. 백내장이라는 거는 이 렌즈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렌즈는 혈관이 없어요. 그러면 렌즈는 어떻게 해서 이 렌즈는 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은 혈관하고 통해야지 영양분을 섭취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영양분을 섭취 못하는 거는 안에는 혈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플루이드가 있어요. 이 실리어리 바디라 하는데 이 실리어리 바디에서 이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가지고 여기는 호스처럼 여기에 물이 차여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포스티리어 챔버에서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를 들어가가지고 요것이 균형이 있죠, 그죠? 요게 뭔가 하면 요 양쪽에 다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Canal of the Schlemm 하면서 우물처럼 돼가 있어요. 그렇게 그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물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물 자체가 아쿠어스 휴머라고 그래요. 물이 그것이 안에 글루코즈가 있고 산소가 있는 걸 섭취해요. 이 렌즈가. 오케이? 렌즈가 그 영양을 갖다 우리 말하면은 그 디퓨전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 흡수해 양분을 흡수해요. 이 렌즈가.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말해요. 이게 실리어리 머슬이라고 이 머슬이 그 다음에 뭐가 하면 또 이 실처럼 말입니다. 이게 리가멘트라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렌즈하고 이 실처럼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이 실러리 리가멘트가 잡아 당기면은 이 렌즈가 형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었다가 또 동그랗게 됐다가 이렇게 자꾸 변해요. 그래서 하면서 또 뭔가 하면 이 실러리 머슬에서 물이 이 플루이드가 나오는데 클리어 플루이드가 나와가지고 여기가 댐핑해요. 많이 꽉 차요. 차가지고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엔티리어 챔버. 여기에 꽉 차 있어 물이. 하면서 그다음 이제 이 밑으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요. 그래 이 압을 말고 수압이에요. 이 수압이 높은 거를 말하자면은 그 백내장이 아니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 갓. 백내장 다음에 뭡니까? 녹내장. 네, 맞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녹내장이에요. 그걸 갖다가 intra-arterial pressure라고. 그래서 녹내장이 실제적으로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녹내장을 컨트롤 못하면은 동사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이 압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특히 주이시들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안경 금고 여러분들도 다 안경 맞추러 갔죠, 그죠? 안경 맞추러 가면은 뭔가 이래 기계에다가 이렇게 택을 갖다 얹으라고 그래가지고 눈을 바짝 오픈하라고 그러죠. 오픈해가지고 누가 뭔가 이 블루업처럼 이렇게 바람을 부는처럼 그랬죠. 에어펍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뭐를 찾으면은 그 안압을 재는 거예요. 안압. intra-arterial pressure를 재요. 그것을 왜 재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이 압을 재는 거예요. 여기에 수압이 얼만큼 높으냐 하면 그걸 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녹내장이라고 그래요. 녹내장이란 거는 안압을 재는 거고 높은 걸 갖다가 녹내장이라고 그러고 백내장은 이 렌즈가 화이트 컬러가 체인지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밀키 컬러로 변하는 걸 말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영어로 말하면은 마요피아라 그러는데 이 마요피아 하는 건 뭐냐면은 렌즈가 너무나도 동그래. 아주 동그래 가지고 이미지가 여기 앞에 와 있어요. 이미지가 여기에 붙어야 되는데 안 붙고 여기에 안 붙고 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안 보인다 그래. 잘 안 보인다 그래. 그래서 마요피아 사람들은 렌즈를 갖다가 앞에 안경을 써요. 이런 안경을 준다고 렌즈가. 그래서 이걸 콘케이브라 그러는데 이게 대략 보면 마요피아가 우리 젊은 사람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젊은 애들이 눈이 나빠가 안경 쓰는 거 있죠. 주로 보면은 이거예요. 마요피아. 그다음 이제 그걸 근신이라고 그러죠. 근시. 그다음 이제 하이프로피아라는 거는 주로 보면 하이프로피아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미지가 뒤에 와가 있어요. 뒤에. 그래서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도 날 때부터 그냥 뭐든지 멀리 그 책을 봐도 멀리 놔두고 본다고. 그 이유가 바로 그래요. 이 렌즈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렌즈를 갖다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생긴 거 아니고 이렇게 생긴 거 갖다 안경을 써야 돼요. 근데 연세가 들어서 안경을 쓰는 거는 뭔가 하면은 두 가지를 써야 돼요. 책을 읽을 때 안경 쓰는 거 하고 그 다음 이제 드라이브 할 때 안경 쓰는 거 달라요. 그래서 그걸 바이포칼이라고. 바이포칼이라는 거는 분할을 합친 걸 말해요. 그래서 안경이 보통 보면 밑에하고 위하고 다르죠. 그죠? 그 다른 이유가 밑에는 주로 보면은 뭐를 보나 가까이 보는 걸 말해요. 가까이 보는 거. 그리고 가까이 볼 때에 보통 보면은 이 렌즈가 보통 더 동그래요. 그리고 드라이브 할 때는 대략 보면 렌즈가 좀 멀리 볼 수 있는 거 이거를 말해요. 그래서 분할을 합한 거를 갖다가 바이포칼이라고. 바이포칼 렌즈.
그래서 백내장이 오는 사람은 증상이 어떤 거냐 하면은 말입니다. 대략만 하면 왜 이렇게 뭐가 앞에 가린 것 같다 이큰다. 대략 보면은 blur vision, 이 굉장히 blurry해요. blurry라 하는 거는 좀 이래 또 양쪽에 이렇게 저면 이미지처럼 보여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칼라를 갖다가 잘 구별을 못해요. 칼라가 희미해요. 그 칼라가. 그리고 이 특히 뭐냐면은 이 운전을 하실 때도 뒤에서 하이라이트 했을 때는 완전히 그 뭐 봉사가 돼요. 그래서 글레이어, 그리고 너무 밝은 빛은 그 뭐고 완전히 잘 안 보여요. 이걸 갖다 glare from bright light 그래요.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 완전히 안개가 낀 것처럼 looking through the foggy, 그러니까 이 또 안개를 통해서 뭐를 보는 같이 그렇게 침침해요. 그럴 때. 그리고 제일 강한 밤에 특히 잘 안 보일 때. 그리고 어떤 데는 디프로피아 하는 거, 이중 거로 보이는 거 있죠. 뭐든지 겹쳐서 보이는 거. 이럴 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점점 더 심해 증상이 올 때는, 이럴 때는 밤에 특히 드라이빙을, 하기가 아주 힘들 때, 왜냐하면 그 신호등이 아니고 그 사인 있죠. 그 사인 같은 게 잘 안 보일 때. 이럴 때에 difficulty driving at night. 이런 증상이, 이 중에서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시면은 반드시 가서 눈 체킹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리 증상은 말입니다. 제가 했죠. 아까 좀 부었다고 그랬죠. 이것이 말입니다. 굉장히 클리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부해요. 부헛하는 거는 벌써 그가 이 크라우드 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완전한 봉사예요. 완전히 밀키 칼라죠. 이제 렌즈가 완전히 그 뭐고 밀키 칼라예요. 이런 사람은 거의 봉사와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애가 백내장이에요. 애가 왜 애들이 백내장이 하면은 첫째는 영양 부족. 아프리카에 애들이 영양 부족이면은 이렇게 렌즈가 벌써부터 크라우드해요. 그 다음은 또 뭐가 하냐면은 너무나 임머추하게 난 애들 있죠. 그러니까 보통 10개월이 돼야 되는데 한 6개월. 그리고 애 몸무게가 1kg밖에 안 되든지. 요사이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사이는 1kg도 살려요. 기술이 좋아서. 애가 1kg 돼도 살려. 살리는 거는 좋은데 때때로는 뭐 하면은 너무나도 그 abnormal child가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뭔가 하면 이렇게 또 백내장이 어릴 때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하면 너무나 임머추한 애가 났을 때에 인큐베이터에 넣어갔을 때에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에 산소를 너무 많이 주면 이렇게 돼요. 그게 봉사가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에 그림 보면은 백내장이 있으신 분은 이게 정상인데 보면은 말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볼 때 특히 올해 경치 좋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컬러가 벌써 변해 이렇게. 그 다음째 여기 보세요. 똑같은 애인데 백내장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컬러가 이 좋은 컬러가 거의 이렇게 돼요. 이러신 분. 그 다음 때때로는 이렇게 또 무슨 말입니다. 그 새벽에 파기한 눈치로 이렇게 표현해요. 오케이? 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걸 뭔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더블 비전이라고 해요. 더블 비전. 굉장히 좀 어지럽죠. 그죠? 그 이미지는 겹쳐서 보여요.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증상이 조금 있다 싶으면은 반드시 가셔야 돼요. 가셔서 보셔야 돼요. 자, 그 캐드락에 어떤 사람이 걸리느냐 하면은 보통 버리면 이 제일 뭔가 하면은 우리가 뭐 말할 수도 없이
베라코마 40살부터 시작해요. 40살. 그러니까 에이징이 벌써 눈에는 벌써 40부터 와요. 근데 보통 거의 다가 40은 시작은 하되 베라코마 수술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거는 보통은 50살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눈에 뭐 인ju리가 왔다든가. 그리고 제일 강한 게 그 다음 점에 가면 또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당뇨예요. 당뇨를 컨트롤 못하면 항상 피 속에 당이 높으면은 제일 그 영향이 커요. 눈이 침침하고.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은 보통 보면 every 6 months 그 아이 테스트 하라고 해요. every 6 months. 그리고 또 뭔가 하면은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 분 있을 거예요. 뭐 염증이 많아서 그러실 때는 이 스테로이드가 또 이렇게 캐드렉을 갖다가 많이 백내장을 많이 일으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너무나도 바깥에 여름에 특히 바깥에 너무 오랫동안 이 울트라바이올렛 이거 레이가 방사선 이거 뭡니까 자외선이 너무 많이 쬐이면은 이거 적대적으로 이거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선글라스가 사치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도 선글라스 낀 사람은 다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선글라스가 it's not luxury. You have to have it. 그러니까 반드시 너무 할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끼시라. 그리고 애들도 선글라스를 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 아들 두 놈 중학교 다닐 때 선글라스를 사줬어요. 그런데 애들이 절대로 안 짜요. 안 찌는데 가능한 자꾸 찌라고 많이 어디 여행을 갈 때는 반드시 찌도록 많이 권유를 했어요. 왜냐하면 울트라바이올렛. 그러니까 꼭 아시라고. 그리고 아프리카 제가 이야기죠. malnutrition, 그리고 immature baby들이 주로 보면은 백내장에 역시 걸려요. 치과 의사한테 가서 체킹을 하면은 지금 현재 아마 내가 보기에는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말이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사이는 백내장 수술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다 돼요. 그리고 심지어 말하는 메디케이드도 다 돼요. 돈 한 푼도 안 내고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주 사실은 수술이 굉장히 간단해요. 들어가서 뭐 약 주고 하는 그 시간인데 실제적으로 닥터가 칼을 쥐고 거기를 수술을 하는 거는 몇 분 걸리냐면 15분밖에 안 걸려요. 15분. 사실은. 그런데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면은 약을 갖다가 한 세에서 네 종류를 갖다가 약을 넣어요. 왜냐하면은 눈에 퓨피를 갖다 굉장히 오픈시켜야 돼요. 달라테이션 시키기 위해서 그 약을 줘요. 그 약을 자꾸 그걸 갖다가 몇 방울씩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걸렸을지 의사가 수술하는 시간은 15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가에 여기를 째요. 그 일종의 말하자면은 위에 여기 가위를 째요. 째가지고 이 크라우드 하는 렌즈를 끄집어내요. 이렇게 이걸 끄집어내요. 어떤 때는 이거 부숴버려요. 부숴가지고 서킹 해버려요. 그런데 이때 보면은 끄집어내는 거 보면 똑 젤로 같아요. 젤로 그 화이트 칼라 젤로라고 그렇게 아시면 돼요. 딱 그렇게 봤어요. 그 다음 때는 요거를 빼고 나서 옛날에는 말입니다. 이 크라우드한 렌즈를 빼고 나서 한 달쯤 후에 렌즈를 넣었어요. 아티피셜 렌즈를 넣었어요. 근데 요사이는 안 그래요.
바로 넣어버려. 그래서 이거를 빼고 나서 그 다음째 뭐냐면은 이 artificial 렌즈를. artificial 렌즈가 얼마나 크기가 어떻냐 하면 이게 다임이에요. 일종의 다임. 요 다임에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적습니까? 그래, 요거를 갖다가 자, 요렇게 접었다가 요렇게 넣어가지고 요렇게 펴요. 펴가지고 요 복판에 딱 넣어. 그래서 요렇게 돼요. 렌즈 임플란트. 요거 이제 요게 일종의 말 훅이에요. 요렇게 딱 훅 돼버려요. 훅 되면서 사실은 말입니다. 이 아이 서지는 피 한 방울 안 나요. 여기에 제가 이야기했죠. 블러드 베슬이 없다고. 그래서 사실은 안 나요. 그래서 요 옛날에는 이 렌즈 크라우드한 렌즈를 빼고 나면 이 눈이 말입니다. 굉장히 성층해요. 또 무슨 그러는데 그게 없어요. 바로 이 아티피셜 렌즈를 바로 박아요. 그래서 그 이튿날 되면은 패드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튿날 닥터 오피스에 가가지고 그 안압을 재고 나서 안압이 괜찮으면 바로 띄어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띄고 그 다음에 눈 검사를 하면은 시력 검사를 하면은 바로 엄청나게 달라져요. 저희 어머님이 그 수술을 하셨는데 하고 나서 그 이튿날 돼서 바로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 좀 심할 때는 도대체 그 TV를 보면서 이미자 노래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엄마 이미자 노래 지금 노래 나오잖아요. 하긴에 이미자가 하시더니만 당장 이미자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얼마나 신통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년 그런데 보통은 가해 좀 약간 보았다고 바로 안과 의사가 수술합시다 소리는 잘 안 해요. 어느 정도 많이 크라우드 해야 돼. 그래야지 수술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도 마시고 그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은 그 캐트랙은 백내장은 어떻게 예방을 할까? 좀 더 딜레이 할까? 누구든지 이거는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다가 어떤 사람은 50에 하고 어떤 사람은 60에 하고 어떤 사람은 70에 하고 그게 달라요. 그 나이에 따라서. 근데 언제든지 눈 검사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당이 좀 높으신 분은 반드시 every six months 이거 눈 검사를 하시는 거, 정기 눈 검사를 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그 healthy life, 그러니까 막 반드시 운동과 특히 음식에 말입니다. 뭔가 하면은 베타캐로틴, 그러니까 캐로트 같은 거 반드시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된다. 오케이? 또 사실 그 복숭 같은 맹고, 컬러풀한 그런 과일, 그게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재 과일은 많이 드셔야 돼요. 그 다음째 또 뭐냐면은 패밀리 히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일종의 그 안압 같은 건 유전자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패밀리 히스토리, 그리고 반드시 이 안경을 꼭 끼시야 합니다. 꼭 끼세요. 그 선글라스를 차에 운전하실 때 끼지만은도 걸어 다니실 때도 햇빛이 너무 가면은 반드시 끼는 게 좋아요. 오존 레이어가 지금 현재로서는 옛날에 비해가 오존 레이어가 굉장히 낮아져 가지고 이 울트라바이올렛 레이드가 우리 눈을 갖다 더 손상시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반드시 선글라스 끼세요. 오케이? 그렇게, 네. 그래서 wear the sunglass예요. 맞아요. 반드시 선글라스 써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그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 선글라스를 줘요. 거기에서 병원에서 줘요. 디차지 할 때. 그래서 그것도 앞에만 실된 게 아니고 옆으로도 다 실된 거 안경을 줘요.
그게 원래 선글라스가 더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케이.